이놈의 짐승아, 감히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새벽에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그게 내가 먹을 빵이냐? 쿵, 쿵, 쿵. 무거운 발굽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죠. 부서지는 나무 상자 소리, 떨어지는 밀가루 포대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마을 잔치빵을. 안 돼. 시청자 여러분, 평화로운 시골 마을 제빵소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부터 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 불청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가장 크고 귀한 빵을 노렸을까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둑질 뒤에 숨겨진 간절한 사연, 그리고 한 마을을 울린 황소의 눈물. 지금부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햇살 제빵소는 평화로운 아침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빵 굽는 냄새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고즈넉한 솔바람골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죠. 70평생 빵을 빚어온 박목자 할머니는 밀가루를 만지는 손길만큼이나 느리고 정갈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일과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발효시키고 오븐에 넣는 일련의 과정들이 할머니에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오늘은 특별히 마을 잔치를 위한 특대 호밀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묵직하고 든든한 그 빵은 마을 사람들이 한 해 동안 가장 기다리는 맛이었어요. 이제 다 됐네. 조금만 더 식히면 되겠구만. 할머니는 갓 구워낸 특대 호밀빵을 조심스럽게 식힌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빵의 표면에서는 아직도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툭툭 털어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폭풍처럼 낯선 검은 그림자가 제빵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고. 할머니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좁은 가게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보통의 황소가 아니었어요. 농사를 짓던 황소 특유의 억센 어깨와 깊은 눈빛을 가졌지만 그 행동은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필자적이었죠. 황소는 할머니가 갓 구워 식힌망 위에 올려둔 마을 잔치에나 쓰일 법한 가장 크고 묵직한 호밀빵 덩이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두툼한 입술이 빵 덩이를 덥석 물었어요. 황소의 거친 숨소리가 빵의 바삭한 표면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이놈아, 당장 그거 놔. 할머니가 옆에 있던 밀대를 들어 황소를 쫓으려 했지만 황소는 이미 빵을 꽉 물고 있었죠. 녀석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이 걸린 것처럼 절박한 눈빛이었어요. 황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빵을 물고는 제빵소를 박차고 달아났습니다. 마치 등에 불이라도 붙은 듯 무섭도록 빠른 속도였죠. 할머니는 순간 멍하니 서 있다가 곧 정신을 차렸어요. 저런 뻔뻔한 짐승 같으니 이 동네 황소는 아닐 텐데. 박목자 할머니는 허리를 펴기도 전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빵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할머니의 자부심이자 오늘 하루 마을의 아침을 책임질 양식이었죠. 게다가 마을 잔치에 쓰일 특별한 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가게 문 앞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을 걸고 지팡이를 짚으며 황소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나이든 할머니의 걸음으로는 황소의 뒷모습조차 금세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죠. 황소가 달아난 방향은 마을을 벗어나 산비탈 아래 인적 드문 외딴 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쪽으로 달아났을까요?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 걸었어요. 후, 저놈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황소가 지나간 흔적들이 보였죠. 부러진 나뭇가지, 밟힌 풀들, 그리고 축축한 땅에 찍힌 발굽 자국들이 산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황소 우순이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빵을 물고 있는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조차 삼킬 여유가 없었어요. 이윽고 녀석은 솔바람골 가장 외진 곳에 자리 잡은 무너져가는 초가집 한 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흙벽은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고 지붕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죠. 그 누구도 살 것 같지 않은 쓸쓸함만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우순이는 빵을 물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본 우순이는 콧김을 훅 불어 빵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이에게 줄 선물을 정성스럽게 다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리며 작은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우순아 왔어? 빵 가져왔어?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해솔이었죠. 아이의 얼굴은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 때가 탔고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옷은 헐렁했고 맨발의 발가락 사이로는 먼지가 끼어 있었어요. 아이는 우순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왔습니다. 그 작은 팔로 우순이의 목을 끌어안았죠. 우순이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머리에 자신의 커다란 머리를 비볐어요. 우순아, 나 배고팠어. 어제도 배고팠고 그저께도 배고팠어. 해솔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우순이를 보는 눈빛만큼은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순이는 아이의 발치에 빵을 살포시 내려놓았어요. 빵은 크고 묵직했지만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했죠. 해솔이는 빵을 끌어안고는 훌쩍거렸습니다. 배고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며칠째 안 오셔. 우순이가 계속 할아버지처럼 나 돌봐주는 거지. 이 빵도 할아버지가 사오시던 빵이랑 똑같다. 아이의 말에 우순이는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대답이기도 했고 위로이기도 했죠. 우순이는 지난 며칠 동안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밭에서 남아있던 무라도 캐어 물어다 주었고 차가운 방에 불씨라도 지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아이의 허기를 달래줄 따뜻한 양식이었죠. 산에서 캔 나물이나 무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이는 점점 야위어 갔고 우순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마을로 내려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순아, 할아버지는 언제 오실까? 약초 캐러 가신다고 했는데, 어제 오신다고 했는데, 해솔이는 빵을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순이는 아이 곁에 누워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었죠. 낡은 초가집 마당에는 쓸쓸한 바람만 불어왔지만 우순이와 해솔이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지팡이가 땅을 찢는 소리도 들렸죠. 저 녀석? 이리 숨어 있었단 말이냐? 간신히 외딴 집 마당까지 도착한 박목자 할머니는 황소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순이는 해솔이를 보호하듯 아이와 빵 사이에 섰고 할머니를 향해 굵은 숨을 내쉬었죠. 이놈의 짐승아, 남의 것을 훔치고도 당당하렸다. 당장 그 빵 내려놓고 주인에게 가.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 찌으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힘든 추격으로 인한 피로도 묻어났죠. 할머니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우순이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경계하듯 앞발로 땅을 긁었죠. 그 모습이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짐승 같았어요.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해소리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는 빵을 더 세게 끌어안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빌었죠. 할머니, 제발. 우순이 혼내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우리 빵 사오신다고 했는데 며칠째 안 오셔서 우순이가 대신 간 거예요. 저는 배가 고파서 우순이가 없으면 안 돼요. 아이의 울음 섞인 고백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할머니는 그제야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어요. 며칠째 씻지 못한 얼굴, 헐렁한 옷, 야윈 볼, 그리고 빵을 끌어안은 작은 손. 할아버지가, 김영감님이 며칠째 안 오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순이의 주인은 바로 이 마을에서 가장 외로운 노인이었던 김영감이었죠. 김영감은 해소리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도 사고로 잃은 뒤 손자 해소리만 남았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흙벽과 이끼 낀 지붕, 그리고 아이의 마른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외로운 곳인지 새삼 깨달았죠. 배가 고파서 우순이가 없으면 안 돼요. 해소리의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추격해온 거리를 돌아보았어요. 우순이가 필사적으로 달렸던 그 길은 배고픔과 외로움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충직한 사랑의 길이었죠. 우순아, 미안해. 넌 아이를 위해. 이 할미가 그걸 모르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황소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지극히 고독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해소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산에 약초 캐러 가신다고 했어요. 어제 오신다고 했는데 밤새 안 오셨어요. 우순이가 계속 울어서 저도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놓고 해소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가야, 미안하다. 이 할미가 그걸 모르고 할아버지께서 산에 가셨다니 큰일이구나. 이 추위에 할머니의 분노는 순식간에 뜨거운 회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빵을 훔친 황소에게 화를 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슬픈 사랑의 빵을 훔친 황소였던 거예요. 박목자 할머니는 해소리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우순이의 목을 다독인 후 황급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제빵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맞았죠. 할머니, 대체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황소는요? 빵은요? 마을 청년 둘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제빵소 앞에는 벌써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쯤 빵을 사러 오는 단골 손님들이었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황소가 빵을 훔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우순이의 절박한 도주, 해소리의 외로운 울음, 그리고 며칠째 실종된 김영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했죠.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할미가 염치 없이 빵값을 받으러 쫓아갔지만 그 빵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의 빵이었네. 황소가 훔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 세상의 모든 외로움 속에서 간절히 필요했던 생명이었어. 할머니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날부터 김영감과 함께 농사를 짓던 이웃들이 깊이 탄식했죠. 김영감님이 실종되셨다니.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만. 이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팔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았죠. 당장 김영감을 찾아야 하네. 이 추위에 며칠을 산에서 홀로 계셨다면 큰일이야. 모두들 준비하시게.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삽과 밧줄을 챙겼고 아주머니들은 따뜻한 국물과 담요를 준비했죠. 박목자 할머니도 각 구운 빵들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빵은 됐다. 우리 모두 횃불을 들고 산에 오르세. 할머니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이웃을 향한 애끓는 걱정이 담겨 있었죠. 우순이가 빵을 물고 달아났을 때의 그 필사적인 눈빛이 단순한 짐승의 탐욕이 아니었음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잃고 어린아이를 홀로 지켜야 하는 충직한 짐승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김영감님은 늘 혼자 사셨지. 손자만 바라보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솔바람골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각자의 삶에 바빠 이웃의 아픔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삽과 밧줄, 그리고 박목자 할머니가 챙겨준 묵직한 빵과 따뜻한 국물을 들고 해소리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발길은 더 이상 분노나 호기심이 아닌 이웃을 향한 애끓는 걱정과 연민이었죠. 자, 모두들 준비됐나? 산이 험하니 조심해서 가세. 이장님의 호령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산으로 향했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산길을 밝혔죠. 그날 밤 솔바람골 마을의 모든 등불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솔이는 우순이와 함께 집에서 마을 사람들의 귀가를 기다렸죠. 박목자 할머니가 남겨둔 이웃 아주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우순이는 평소와 달리 밥도 먹지 않고 창밖의 어둠 속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굵은 눈망울에는 눈물처럼 젖은 빛이 감돌았죠. 주인을 찾지 못한 짐승의 절망이었어요. 우순아, 할아버지 곧 오실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찾으러 가셨잖아. 해솔이가 우순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아이의 목소리도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우순이는 낮은 울음소리만 낼 뿐이었죠. 한편 산에서는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리고 추위가 몰려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험한 길을 개척했고 나이든 사람들도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죠. 김영감님, 어디 계십니까? 영감님, 대답 좀 해주세요. 메아리치는 외침들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산바람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모두가 지쳐가던 그때 드디어 한 젊은이가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죠. 잠깐, 저기서 무슨 소리가? 이쪽이에요. 이쪽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니 작은 동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김영감님, 여기 계셨군요. 김영감은 산비탈 아래 작은 동굴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초를 캐다 발을 헛디뎌 다리가 부러졌고 며칠 동안 찬 바닥에서 추위와 고통 속에 버티고 있었죠. 물 좀. 김영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영감님을 들것에 실었죠. 영감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마을에 도착합니다. 청년들이 들것을 들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죠. 누군가는 앞을 비추고, 누군가는 길을 닦고, 누군가는 들것을 받쳐주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일행은 마침내 해솔인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우순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녀석은 주인의 냄새를 맡았던 거예요. 할아버지, 우순아, 할아버지 오셨어. 해솔이는 우순이의 목을 끌어안고 울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 저 무서웠어요. 김영감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손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죠. 우순이는 김영감이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김영감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우순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메마른 입술을 간신히 움직여 말했죠. 오, 순아, 미안하다. 해솔이 잘 부탁한다. 김영감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황소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우순이의 굵은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녀석은 그제야 자신이 맡은 임무가 끝났음을 알았죠. 영감님 말씀 마세요. 일단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장님의 지시에 따라 준비해온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김영감을 차에 실었죠. 해솔이도 함께 타려 했지만 어른들이 말렸어요. 해솔아, 넌 여기서 기다려. 할아버지 금방 돌아오실 거야. 박목자 할머니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해솔이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순이가 아이 곁으로 다가와 큰 머리로 아이를 토닥였어요. 김영감을 실은 차가 떠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남아서 해솔이와 우순이를 돌봐주었죠. 특히 박목자 할머니는 아이의 짐을 싸들고 왔어요. 해솔아, 할머니가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초가집에 연기가 피어올랐죠. 해솔이는 우순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순아, 이제 우리 굶지 않아도 돼. 할머니가 계시잖아. 해솔이가 우순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영감은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다리는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그동안 해솔이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아저씨들은 무너진 집을 수리해 주었죠. 초가집은 조금씩 사람 사는 집다운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우순이는 더 이상 빵을 훔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고는 대문 밖을 바라보곤 했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충직한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박목자 할머니가 해솔이를 불렀습니다. 해솔아, 오늘 할아버지 퇴원하신대. 우리 마중 가자. 해솔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순이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꼬리를 흔들었죠. 정말요? 할아버지 정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나으셨대. 다리는 아직 불편하시겠지만
집에서 쉬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야. 해솔이는 뛰듯이 방으로 들어가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순이도 평소보다 털을 반들반들하게 핥았죠. 마치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 입구에 김영감을 태운 차가 도착했습니다. 해솔이는 우순이와 함께 할아버지를 마중 나갔죠. 차 문이 열리고 목발을 짚은 김영감이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할아버지, 해솔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김영감은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였지만 손자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 해솔이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미안해. 김영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우순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녀석은 주인 앞에서 고개를 낮게 숙였죠. 우순아, 내가 해솔이를 지켜줬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우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순이는 그 손길에 낮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주인과 다시 만난 기쁨과 그동안의 고생이 섞인 울음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김영감의 귀가를 도왔습니다. 집은 그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진 담장은 새로 쌓였고 구멍난 지붕도 수리되어 있었죠. 부엌에는 쌀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뭔가 마을 분들이 김영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에게 이런 따뜻한 관심은 처음이었죠. 영감님,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웃이잖습니까? 이장님이 김영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박목자 할머니도 곁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우순이가 우리한테 큰 가르침을 줬어요.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그날 이후로 우순이는 더 이상 빵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햇살 제빵소 앞에 조용히 서 있곤 했죠. 고개를 낮게 떨구고 마치 그날의 일을 사과하는 것처럼요. 박목자 할머니는 그런 우순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매번 따뜻한 호밀빵을 구워주었죠. 우순아, 이거 먹어. 내가 그날 가져간 빵보다 더 맛있게 구웠어. 할머니가 빵을 내밀면 우순이는 조심스럽게 받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급하게 삼키지 않았어요. 천천히 마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먹는 것 같았죠. 해솔이도 가끔 할머니를 따라 제빵소에 왔습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아이에게도 각 구운 빵을 주었죠.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순이가 그때 빵을 가져가서 정말 죄송해요. 해솔이가 인사를 하면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할머니가 고맙지. 우순이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됐잖니. 마을 사람들도 우순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빵도둑 황소였지만 이제는 주인을 대신해 아이를 지킨 충직한 친구로 기억되었죠. 저 녀석이야말로 진짜 효자지. 사람보다 낫다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순이를 보며 혀를 찰 때마다 우순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 칭찬이 쑥스러운 듯이요. 계절이 바뀌고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솔바람골 마을은 여느 때보다 활기찬 봄을 맞이했죠. 김영감의 다리도 완전히 나아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순아, 오늘은 밭에 씨앗 뿌리러 가자꾸나. 김영감의 부름에 우순이가 힘차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해솔이도 작은 호미를 들고 따라 나섰죠. 세 식구가 밭으로 향하는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순이가 여전히 매일 아침 햇살 제빵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굶주림도 없고 김영감도 건강한데 말이죠. 박목자 할머니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우순이는 단순히 빵을 구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인사였고
감사의 표현이었죠. 우순아, 오늘도 왔구나. 자, 여기 있다. 할머니가 빵을 건네면 우순이는 정중히 받아들고는 곧장 돌아섰습니다. 그 빵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궁금했던 할머니는 어느 날 우순이를 따라가 보았죠. 놀랍게도 우순이는 빵을 물고 마을 변두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어요. 우순이는 빵을 개 앞에 놓고는 코로 살짝 밀어주었죠. 세상에, 너 이 빵을 다른 짐승한테 주려고.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우순이는 병든 개가 빵을 다 먹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었어요. 마치 자신이 해솔이를 돌봤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빵을 2개씩 구웠습니다. 하나는 우순이를 위해, 하나는 우순이가 돌보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였죠. 시간이 흘러 마을 잔치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순이가 훔쳐갔던 바로 그 특대 호밀빵을 구워야 하는 날이었죠.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해솔이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아이는 한층 의젓해 보였어요. 그래, 우리 해솔이가 도와주면 더 맛있는 빵이 되겠네. 할머니와 해솔이가 함께 반죽을 치댔습니다. 김영감도 장작을 나르며 거들었죠. 우순이는 마당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특대 호밀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이었죠. 할머니가 빵을 들어 보이자 우순이가 다가왔어요. 우순아, 이번엔 훔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먹어야지. 할머니가 웃으며 빵 한 조각을 떼어 우순이에게 주었습니다. 우순이는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죠. 그 맛있는 빵을 씹으며 녀석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가득했어요. 마을 잔치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작년의 일을 떠올리며 웃고 떠들었죠.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모였겠어. 맞아요. 우순이가 준 교훈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끈끈해졌잖아요. 우순이의 이야기는 솔바람골 마을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가장 외로운 이웃의 슬픔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가르쳐준 눈물 젖은 전설이 되었죠.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사람들은 우순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서로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햇살 제빵소에는 지금도 우순이를 위한 특별한 빵이 매일 아침 구워집니다. 그것은 빵의 대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애틋한 사랑을 실천한 충직한 짐승에게 바치는 존경과 연민의 장표였어요.